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형수성입니다. 광고와 브랜드 필름을 비롯해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PD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개인 작업 그리고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촬영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 니즈를 잘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영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나 조명 이런 장비들을 다 두루두루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요. 바디는 이제 제작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편이고, 렌즈의 선택이 사실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촬영 전에. 저는 주로 단렌즈를 선호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줌렌즈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렌즈 질감이나 선회도에 따라서 시네렌즈를 선택하기도 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마크로 렌즈나 필터 사용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우선 작아짐으로 인해서 대규모 스텝이 좀 필요했던 영화 현장에서 또 소규모 현장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일 큰 변화인 것 같고요. 시네마 카메라를 운영한 현장에서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하는 현장으로 많이 대체되면서 대표적으로 사실 포커스 풀러가 많이 사라지고 AF를 믿고 맡기는 상황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크게 바뀐 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브랜드라는 컨셉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이제 옷을 만들 때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가봉 이런 제작 과정까지 진행되는 순서를 스케치하듯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의류 브랜드이기 때문에 옷감의 소재나 디테일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신경 썼고, 그래서 이번에는 마크로 렌즈로 조금 더 근접해서 장면들을 디테일하게 담아봤습니다. 거의 정말 동일한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멀티캠을 운영하는 혹은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운영하는 현장에서 그 화면의 룩업을 맞추려고 동일한 카메라 2대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경 쓰는 게 아무래도 같은 브랜드의 카메라를 쓰기보다도 정말 동일한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이질감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과 영상을 병행하는 1인 크리에이터나 혹은 촬영자 입장에서는 사진 특화 바디 혹은 영상 특화 바디 이렇게 각각 두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이번에 H2 시리즈는 고화소 모델도 있고, 또 연사 속도라든지 8K 같은 최대 해상도 레코딩 포맷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다고 할 만큼 조작하는 과정이나 결과물 차이점이 구분이 안 돼서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하는 분들이고, 특히 저는 바디를 2대 이상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어울리는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H2S는 메인 카메라로 6K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H2는 부감샷을 촬영하는 카메라로 8K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감 촬영 앵글에서는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정교하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8K로 촬영하고 리사이징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편집할 때 리사이징 과정에서 디테일한 차이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H2의 8K 푸티지는 편집할 때 크롭해서 이미지를 확대해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자유롭게 크롭하면서 촬영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슬로우 모션은 장면의 동작이나 움직임의 묘사를 좀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작업과는 조금 별개로 4K 12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는 카메라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사실 흔한 카메라 스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H2 시리즈에 아마 4K 120프레임을 지원하는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후지 필름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컷 한 컷 연출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고정된 샷으로 촬영할 수 있지만,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핸드헬드 촬영을 주로 했고요. 이때 손떨림 방지가 훌륭해서 가만히 들고 촬영하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 없이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용 만족도는 굉장히 제일 높았던 렌즈 중 하나인 것 같고요.
파워 줌이나 디지털 줌은 있으면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크로 렌즈를 사용해서 근접한 샷을 촬영한 컷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 상황을 대응해야 될 때는 또 핸드헬드 상황을 대응해야 될 때는 18120 렌즈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특히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혹은 인터뷰 등의 이제 멀티캠을 운영하는 환경에서 부드럽게 줌을 컨트롤하고 또 앵글을, 화각을 조정할 수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존에도 XT2부터 3, 4까지 XT 시리즈를 사용을 했는데 그 전에 영상 촬영에서 이제 렌즈로 줌을 컨트롤할 때는 노출이 변하는 이슈도 있었고 포커스가 완전히 나갔다가 맞는 그런 영상 촬영자의 입장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커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인서트 장면에서 줄자를 비롯해서 각종 도구 소품들을 촬영을 했는데 그때 최단 초점 거리가 부족한 환경에서 디지털 줌을 활용해서 마크로 렌즈 성능처럼 보일 수 있게끔 디지털 줌을 활용해서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촬영하기 전에 테스트 촬영으로 쿨링팬 없이 테스트 녹화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디가 실내 온도 기준으로 조금 따뜻해진다 라는 정도를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쿨링팬을 사용을 해보니 실제 촬영에서는 쿨링팬을 사용을 했는데 2~3시간 정도를 카메라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바디 온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걱정이 없었습니다. F로그2가 지원함에 따라서 기존의 F로그보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좋아졌다고 들었고요. 또 이번 촬영을 모두 로그 촬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역광 상황이나 또 노출 상황이 심한 상황에서 화이트 부분이 클립되지 않아서 부드럽게 표현이 된 것 같고 또 프로레스의 경우에는 그 H264나 265 코덱보다 데이터량은 상당히 크지만 편집 성능이 뛰어나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느낀 점을 얘기하면 사실 이번 H2 시리즈는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표현력이 좋은 스펙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후지필름을 좋아하는 혹은 후지필름의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